여러분, 코픽스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말입니다. 3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최고치. 연도로 따지면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70%나 올랐습니다. 2019년 6월입니다. 1.78%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예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저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축을 받아서 그 저축한 돈을 대출해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 기본적인 것은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채권을 팔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채권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죠? 현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은행이 유지를 하는데,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하는 자금, 이때 채권 금리, 이때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을 내면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말은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부채가 많으니까 나라가 채권을 너무 많이 시장에다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달금리 중에 청년희망적금이라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리가 실질적으로 주는 금리는 거의 한 5%에서 6% 정도 되죠. 5%에서 6%. 5%에서 6% 되면 여기가 지금 청년희망적금에서 오는 금리가 또 조달금리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다는 아니지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5%, 6%를 주려고 그러면 내가 조달하는 금리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선량한 피해자들만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그 충격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자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폭탄이.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1.69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1.69까지. 지난 1월에는 1.64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7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간 거죠.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0.86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올라가요. 다. 연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 대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세 대출만 하더라도 지금 2021년 3월 15일에서 2022년 3월 14일까지 보면 상단이 1.11%포인트가 올라갔어요. 1%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벌써 금리가. 1% 넘게. 여러분, 1% 넘게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3.38%에서 4.82%까지 상단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리의 어떤 오름폭 때문에 이자에 대한 폭탄은 점점 커지겠죠. 전세자금 대출만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신용대출의 금리도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이게 2월 10일 현재입니다. 지금은 3월입니다.
예, 3월 10일이니까 이제부터 대출이 또 바뀌어 나가겠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상단이 5.23%입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상단이 5.77%입니다. 신용대출의 상단이 4.72%입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다 올라갑니다. 3월 달에는. 이거 다 올라가면 최소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가 6%를 넘어설 겁니다. 6%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사람들, 영끌에서 집을 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돼요.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삶은 더 공공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 어떤 상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말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만의 정치를 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저는 닥쳤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아픔의 연속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입이 다물어지네요.